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락 후에 반등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장중 내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죠. 아래 위로 흔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막판 30분 남겨놓고 플러스를 돌려놓고 마감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급락 후에 반발 매수가 시장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일 소폭 둔화돼서 발표됐지만 근원 CPI가 안 좋게 나왔죠. 아시겠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그 에너지하고 식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빼고도 이 근원 CPI가 더 높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9월 21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FMC 회의가 있어요. 화수에. 그때 이 FMC 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70%가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스텝 1% 금리 인상 확률이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울트라 스텝이 가능성과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빅 스텝 죄송합니다. 빅 스텝 가능성과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는데 빅 스텝은 없어졌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과 그 위에 울트라 스텝 이 모습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그나마 8월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2개월 연속으로 둔화된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를 뭐 약화시키는데 실패한 상황이고요. 2년물,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민감한 그 국채가 2년물이에요. 2년물 국채금리가 3.80%까지 뛰어버렸고, 이건 2007년도 11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하네요. 10년물은 3.4%의 금방인데요. 장당유냐 역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금리 부분인데요. 이 미국 시장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은 연말까지 금리가 상당히 좀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면서 근원 CPI가 낮아졌다면 다음 11월까지 시장이 상당히 안정세를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1월까지 이제 유가가 오를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면 원유의 소비가 커져요. 천연가스가 에너지 소비가 커지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러시아가 이 공급 중단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을 지나서 겨울 되는 시점에는 이 유가가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가가 사실 이번에 제외한 그런 CPI가 높아졌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뛰기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지난번 9.1을 넘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부담이 된 시장의 모습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도 뭐 자이언트 스텝 이상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로 인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가 그나마 미국과 금리 차가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25씩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말을 쏙 들어가게 생겼죠. 저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좀 가파르게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급격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통화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한국은행도 어저께 말을 안 하다가 드디어 그러니까 이 금리 차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통화 유출 가능성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가 이제 우리가 보유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어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결국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점을 찍고 나서 하루를 익혔지만 어제 소비자 물가에서는 악화된 모습을 확인시키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미국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금리에 대한 변화를 강하게 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정점을 찍고 살짝 내려왔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이 0.74%, 다우가 0.1%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차트를 보시면 이 다우의 모습은 십자 도지죠. 아래 위로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여기가 추세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위치는 아니에요. 기술적 위치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월봉으로 봐야겠죠. 월봉으로 보면 지금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습니다. 0.74% 막판에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일목균형표가 방향을 선회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만기가 오늘 밤부터 만기나가 다름없죠. 왜냐하면 목요일 종가, 그 다음에 월요일 시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월요일 시가, 보통 목요일 종가 월요일 시가가 되잖아요. 보통 경우는. 근데 이제 월요일 시가가 살짝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 다 보는 상황인데,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만기 변동성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미국 시장 아직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닐 거다. 기술적으로 저는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바닥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바닥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하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 왜냐? 역사일의 시장의 상승의 근본적 이유는 유동성 투입입니다.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바라보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참 부담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유동성이 회수가 멈춰지거나 새로운 유동성 투입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만이 시장은 새로운 추세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는 결국 물량을 8개를 준 것으로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환율이 인플레 공포에서 1390원까지 뛰어 올랐어요. 어제도 뭐 1395 이상이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원달러가 장중에 어제 1395원까지 갔었어요. 1395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원달러가 어저께 1390원 90전에 끝났네요. 장중 1395원. 이 원달러가 계속 높아질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미국이 FMC회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나라 금리차 0.75가 벌어져요. 우리나라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절대 우리나라 투자 안 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FMC 회의까지 계속 환율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 1390원도 좀 위험한 상황이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돌파가 다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새로운 형국으로 갈 거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1480원까지는 무작위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뭐 1450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1480원 일단 간 다음에 거기서 나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많이 불안한가요? 공매도가 폭탄이 하루 만에 4,800억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공매도 규제에 대한 수정안 11월부터 시작이 되죠. 11월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그 뭐 정상적으로 공매도를 시키겠다는 거죠. 불법 없이. 근데 일단 지난번에 외국인들의 그 공매도 됐던 물량들은 걷어들이는 부분이 참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상적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견조하거든요. 견조한데 이것도 일시적일 거다. 결국 환율과 주가가 수렴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수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수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환율이 수렴하게 되면 그동안 환율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 부분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